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투자자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최경진의 퀵시황입니다. 오늘은 역시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였습니다. 어떠셨나요? 네, 어제 야구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뜬 공을 놓쳤는데 2루로 뛰다가 아웃 당했습니다. 네, 오늘도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반대 매매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낙폭을 줄였는데요. 시장이 아직 많이 불안할까요? 불안하겠죠. 네, 불안한 것도 있고, 시장이 올라가려면 악재가 소멸하든지 아니면 호재가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아무것도 지금 진행된 게 없잖아요. 단지 주식이 고점 대비 싸다, 많이 떨어져 있다. 지금 현재 봉쇄 때문에 2분기 실적이 상당히 많이 악화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악화될 실적에 맞춰서 주가가 이렇게 형성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주가가 싸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잘못된 얘기죠. 네.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사야 된다 이런 거는 좀 이제는 안 맞는 거고, 이제 악재가 지금 현재 공급망을 교란시키고 있는 중국의 봉쇄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 두 개가 뭐 해결이 되든지 아니면 유가가 이렇게 떨어지든지 뭐 그런 게 있어야만이 올라갈 수 있는데, 아직은 그런 게 해결된 게 없다. 다만 오늘 뭐 중국 시장이 또 반등을 하는데, 지금 이게 악재 소멸 쪽에서 중국 시장이 올라오는 것 때문에 지금 시장이 그나마 조금 안도를 해서 낙폭을 좀 줄이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고, 미국 시장 어제 뭐 시장은 좋았는데 중간에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올랐다가 다시 떨어졌잖아요. 네. 그런 거는 지금 현재 연준 그 위원들의 이 말 때문에, 네, 말 한마디에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네. 불안한 거죠. 불안하니까. 네. 일단 지표 먼저 보면요. 어제 그 유가가 98달러까지 떨어졌던 게 사우디에서 아시아와 유럽에 판매하는 그 원유 가격을 인하를 했어요. 네. 인하를 한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중국의 봉쇄 때문에 수요가 떨어질 것이다. 오늘 원자재 가격도 많이 떨어졌는데, 이제 경기 침체 생각을 하게 되면, 경기가 둔화는 일단 되는 거잖아요. 둔화가 되면 원자재의 가격이 떨어지겠죠. 네, 원자재 가격 떨어진다. 오늘은 근데 또 102달러까지 올라왔어요. 네, 우크라이나에서 가스관, 그 가스관이 루안스크를 통과하는 가스관인데, 소우라니브카 가스관인데 이거 운영을 중단한다고. 현재 이 가스 압축 시설이 있는 곳을 러시아군이 점령하고 있어가지고 더 이상 이거를 운영할 수 없다. 예. 이게 이제 유럽으로 공급되는 가스량의 3분의 1 정도인데 몰도바는 아예 통보도 받지 못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여튼 뭐 유가가 그래서 또 오른 것 같고요. 유럽의 5월 그 경제 심리가 마이너스 29.5, 이게 이전은 마이너스 43이었는데 5월 달은 살짝 조금 나아졌다. 독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4.3, 이전은 마이너스 41이었는데 요것도 이제 조금 좋아지긴 했는데, 현 상황에 대해서 그 판단은 마이너스 36.5, 이전은 마이너스 30 정도였는데 더 나빠졌다. 지금은 더 안 좋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미국의 4월 비즈니스 낙관 지수는 93.2가 나왔어요. 지난번에도 93.2였고, 이 낙관 지수가 지금 현재 2달 연속 1년 내 최저를 기록하고 있어요. 93. 거의 뭐 한 97 이상에 있었는데, 예, 떨어져가지고 반등이 이번 달에 안 나오고 있다. 4월 달에. 그리고 지난주에 미국 레드북 지수는 13.1%, 지난번에 15.2%였는데 13.1%. 이거는 최저치는 아닌데, 일단 좀 좋았던 때가 한 14, 15 이렇게 정도였는데 그거보다 지금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오늘 중국의 4월 인플레이션율이 발표됐는데 2.1%가 나왔어요. 지난번에 1.5%였고 전망은 1.8%였는데 2.1이 나왔다. 네. 생산자 물가는 떨어졌어요. 8%. 지난번 8.3%였고 이번 전망치는 근데 7.7을 예상했어요. 더 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8%가 나왔다. 물가가 봉쇄 때문에 올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거 나오고 나서 이제 그 중국 시장이 오늘 한 상해가 2% 정도 올랐다가 지금 0.7% 정도로
예, 많이 축소되고 있긴 한데 3,100선이 20일 이평선이에요. 예, 거기에 딱 부딪히고 바로 떨어지는. 네. 그러면 또 떨어질 가능성이 있죠. 네. 그리고 미국 연준 위원은 어제 4명이 나왔어요. 4명이 윌리엄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바킨도 나고, 카시카리하고, 또, 월러하고, 그리고 메스터. 이 메스터의 발언이 시장을 끌어내렸는데, 0.75를, 테이블 위에서 치우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네. 만일 하반기에도 이렇게 공격적으로 금리를 지금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반기에도 물가가 떨어지지 않으면 0.75도 검토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예, 얘기를 했죠. 이렇게 공격적으로 얘기를 하는 이유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을. 이것 때문에 뭐 괜히 불안해할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10년 그 균형 물가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게 지금 2.9 위에 제가 안 떨어지고 2.85에서 안 떨어지고 있다고 했었잖아요. 어제 2.65로 내려왔어요. 2.65. 예.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떨어져야 돼요. 네. 이게 계속 떨어져야 된다. 그리고 이게 중국의 물가가 이제 2%를 넘었는데 중국의 금리가 2.8 정도 되거든요. 예. 2.1이잖아요. 격차가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물가가 기대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고 있죠. 지금 근데 3년물 금리가 2.95잖아요. 네. 비슷비슷하잖아요. 중국에서 채권 쪽에서 자금이 계속 이탈할 수 있겠죠. 네. 채권 쪽에서 이탈하는 겁니다. 채권 쪽에서. 그리고 그 미국 상공회의소에서 지금 미국 기업들의 그 봉쇄 때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문조사 뭐 이런 거를 했어요. 지금 현재 121개사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코로나 봉쇄 때문에 모두 영향을 받고 있다. 그 중에서 58%는 수익 전망을 하향했고 투자를 축소하거나 연기했습니다. 예. 절반 이상이. 그리고 59%는 직원 부족, 그리고 공급망 교란, 봉쇄 이런 것 때문에 생산 역량이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15%는 아예 생산 재개를 못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2분기에 미국 기업들의 그 실적은 당연히 안 좋아지겠죠. 예. 그 안 좋아지는 걸 지금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지금 주가가 빠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는 건데, 이제 여기서 이제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코로나 확진자 수가 뭐 한 25,000명 정도 되던 게 한 4,000명으로 줄었다 이래가지고 조금 나아질 것이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중국이 올라간다면 이제 미국도 뭐 그런 기대감으로 2분기가 바닥이다 이렇게 인식이 된다 그러면 이제 3분기에는 좋아질 거라고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건데 아직 그런 거는 아니죠. 어제 뭐 말씀드렸던 그 공장에서 탈주하는 장면 이런 거 막 나오고 그러면 당연히 안 좋겠죠. 네. 그리고 미국 의회가 우크라이나에 389억 달러를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지금 상원, 하원 다 통과는 아직 안 됐는데 통과되고 나면 바로 된다. 근데 원래 330억 달러 요청했는데 예, 증액해가지고 예, 해줬어요. 네. 그리고 미국 자동차 협회에서 휘발유 가격, 예, 평균 가격, 전국 평균 가격 얘기했는데 4.374달러. 작년에 제가 초에 그랬는데 4달러 넘어가면 위험하다고, 안 좋다고 얘기를 했죠. 예, 계속 4달러 지금 위에 있어요. 지금 현재 얼마 전에 4달러 위에 넘어가지고.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5.8달러 정도. 그 6달러인 곳도 있고, 네. 이게 지금 작년 대비해가지고 이 휘발유 비용이 47%가 증가를 했다라는 거죠. 47%. 이렇게 증가를 하면 소비가 당연히 줄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 오늘 새벽에 바이든이 대중 그 관세, 보복 관세 철회에 대해서 검토는 하고 있다. 근데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이거는 사실 전문가들이 그거 관세 뭐 철회해봤자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할지 안 할지 뭐 이런 거는 기대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반도체 장비 리드 타임이 계속 길어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작년에 한 수개월 정도 되던 게 지금 현재 2년에서 3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이게 물론 뭐 아마 EUV 장비 쪽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 때문에 반도체가 부족해가지고 반도체 장비를 못 만든다라는 식으로 오늘 뉴스가 나왔었어요. 네. 그러면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도 장비 업체들이 지금 뭐
삼성도 완공되는 게 있고 SK도 이제 발주 들어간 곳도 있고 한데 장비를 넣어야 되는데 이게 중심 장비가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다른 장비들도 못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뭐 그런 것도 좀 있죠. 네. 근데 오늘 TSMC는 또 가격을 8% 인상했습니다. 계속 올리고 있어요. 반도체 가격을. 이 반도체 가격을 이렇게 올리는데 제품 가격이 제자리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올리겠죠, 또. 그리고 미국의 공화당이 대러 제재를 더 강하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재무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그렇게 충분히 효과가 있다. 지금 러시아의 물가가 올해 20% 정도 달할 것이고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15% 정도 줄어들 것이다. 라고, 예. 지금 뭐 추가할 필요는 없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대신에 이번에 채권 이자하고 원금 지급하는 거 그거 예외 조치로 허용을 해줬는데 그 허용한 예외 조치도 이달 25일이면 끝난다. 예. 근데 그거를 더 이상 안 해주는 것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무장관이 지금 미국은 낙태권 박탈 이것 때문에 연방 대법원에서 그거 나올 거라고. 예. 그것 때문에 지금 이게 난리인데 이게 이제 경제에 나쁜 영향을 줄 것이다. 여성들의 이 경제 참여 이런 거를 크게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바이든이 방일 일본에 가서 뭔가를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새로운 인도 태평양 경제 협력 기구를 발족할 것이다.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가 들어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중국을 겨냥한 거죠. 네. 하여튼 뭐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미국 국가정보국에서 지금 러시아가 확전 시도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장기전을 준비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만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금 현재 지고 있다라는 인식을 하게 되면 핵무기를 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지고 있다라는 인식을 하게 되면 그리고 나토가 개입하거나 개입하려 하면 핵무기를 쓸 것 같다. 대신에 이제 그 핵무기를 사용하기 전에 해야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은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도 보면 하르키우라고 저쪽 위쪽에 있는 거기에 지금 우크라이나 군이 이제 반격을 해가지고 거기를 지금 빼앗고 있어요. 러시아군이 밀리니까 이 돈바스 지역에 있는 뭐 군인들을 이쪽으로 지금 이동시키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지금 현재 상황은 러시아의 전쟁 상황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 미사일 계속 쏘고 있잖아요. 미사일. 오데사에 또 뭐 쇼핑몰하고 뭐 이런 거 공격을 했는데 쇼핑몰 왜 부수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리고 뭐 이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여러 가지를 약탈을 해갔잖아요. 농기계도 약탈하고 뭐 많은 거를 약탈을 해갔는데 박물관도 털어가고, 네. 곡물을 한 50만 톤 정도 털어갔다고 약탈을 했는데 그거를 중동이나 러시아 쪽으로 밀반출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안 좋은 거죠. 네. 그리고 중국의 4월 자동차 생산이 월간으로 마이너스 46.8% 생산이 마이너스 46.8% 월간으로요. 그리고 판매는 월간으로 마이너스 34%, 전기차는 마이너스 38% 정도 줄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CATL이 어닝 쇼크가 나와가지고 안 좋았는데 비아디하고 샤오펑의 판매량이 급증했다라고 한 70% 정도 이렇게 늘었다 해가지고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쪽이. 예. 그래서 오늘 중국 시장이 또 올라간 그런 부분은 있는데 일단 중국의 자동차 생산과 판매가 급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거 봉쇄 때문에 그런 거죠. 부품 수급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재료랑 부품 수급이 안 된다. 피치가 지금 상하이 항만의 4월 선박 처리량이 한 5.3% 정도 줄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상하이 항에 원래 한 2월 달에는 200척 정도의 선박이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500척이 대기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500척. 예. 거기다가 지금 미국의 4월 컨테이너 수출 체류 시간이 다시 늘어나고 있다. 얼마 전에 이렇게 많이 줄었다가 지금 다시 증가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아시아에서 미국 쪽으로 수출을 하면 미국 서부항 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 가는 시간이 2배가 늘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이 물류 공급망 쪽이 지금 많이 안 좋은데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현재 중국에다가 공장을 엄청나게 많이 지어가지고 이렇게 생산을 하잖아요. 애플 같은 경우도 거의 위탁 공장들이 다 거기 다 있거든요. 네.
대만 업체들인데 다 있어요. 근데 생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공급망 개선을 위해서 우리나라에 와 있어요. 애플의 사람들이 지금 은밀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예. 인텔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공급망 그거 뭐 찾으려고 하고 있고, 테슬라도 우리나라 쪽도 지금 많이 쳐다보고 있고.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들 중에서 중국 때문에 공급망에 문제가 생긴 거를 가만히 보니까 우리나라는 별다른 문제 없이 다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쪽을 많이 이렇게 찾고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한테는 좀 혜택이 될 수 있겠죠. 수혜를 받는 쪽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근데 워낙 은밀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시장에 알려지지 않고 있다. 예.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데, 뭐 마냥 나쁘다, 우리나라도 마냥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우리나라는 분명히 뭔가 이렇게 좋은 점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국제금융협회에서 이 신흥국 쪽에서의 자금 이탈을 조사를 했는데, 3월 달에 채권하고 주식 이쪽에서 한 78억 달러 정도가 유출됐고, 4월 달은 마이너스 40억 달러 정도, 40억 달러 정도가 유출되는 규모는 줄긴 했는데, 유출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죠. 거기에 이제 중국이 지금 1분기에 유출된 게 57억 달러 정도인데, 채권에서는 4월 달에 유출이 있었는데, 주식에서는 10억 달러 정도 유입이 있었어요. 예. 지금 아까 제가 그 금리하고 물가 말씀드리면서 이 채권 쪽에서 이탈을 한다라는 거죠. 채권 쪽에서. 채권은 유출되는데 주식은 돈이 들어간다. 이게 조금 이해는 안 되지만 하여튼, 네. 그렇게 하고 있다. 지금 신흥국에서 자본이 많이 이탈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 돈이 어디로 가냐면 미국 국채 쪽으로 들어가겠죠. 네, 아무래도. 그리고 유럽이 그 2월 달에 이거 발표를 했었는데, 공급망 실사 지침, 요거 지금 그 얘기하는데, 이게 만일에 실행이 되면 기업들의 부담이 매우 증가한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거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알고는 있는 것 같은데, 예, 아무런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오늘도 이런 뉴스 지원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인권하고 환경, 공급망에서 인권하고 환경에서의 잠재적인 위험을 예방하거나 아니면 완화하거나 아니면 종료할 의무가 있다. 어느 회사가, 유럽에다가 물건을 파는 회사들은, 예, 그걸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무를 지켜야 되고, 그 내역을 항상 공개를 해야 된다. 이거를 조사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데이터를 만드는 이런 거를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네. 뭐 나중에 이 환경 문제 때문에 기업들이 부담해야 될 비용이 계속 증가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빨리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브라질이 남미 공동시장 그 합의를 무시를 하고 이 대외 공동관세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지금 일방적으로 폐지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폐지하는 항목이 기초 생필품, 그리고 건설 자재. 왜냐하면 물가가 지금 두 자릿수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를 줄이거나 폐지한다라는 거죠. 일방적으로. 네. 그리고 말레이시아가 팜유 수출세를 인하를 한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팜유 수출을 늘리겠다라는 거죠. 네, 인도네시아가 팜유 수출을 중단하니까 이쪽에서 말레이시아 쪽에서 늘리겠다. 현재 재고가 164만 톤으로 한 11.48% 정도 증가했다. 예. 그래서 뭐 좀 긍정적인 뉴스이죠. 예. 오늘 뉴스에서 지금 올라갈 만한 거는 뭐 중국의 물가. 예. 이 물가가 시장에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반응을 한 게 있고, 오늘 그 자동차 판매 그거 전기차 비아디하고 샤오평 요 효과로 오늘 주가가 올랐다라고 봐야 되는데,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딱 지금 중국 시장 눈치를 계속 보고 있어요. 중국 시장이 딱 열리면 반등이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별로 좋지는 않은데, 외국인들이 지금 4일 동안 주식을 팔고 있고 6일째 선물을 매도하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 매도한 선물도 많지만 지금 3월달 선물 만기 이후에 현재까지 외국인이 선물을 매도하고 있는 양이 한 4만 5천 계약 정도 되는데, 4만 계약을 잘 넘기지 않거든요. 웬만해서는 잘 넘기지 않습니다. 4만 계약을 넘길 때는 경제라든지 뭔가 시장이 상당히 안 좋을 때, 그럴 때 이게 넘겨 있는 상태인데, 옵션 만기도 다가오고, 다음 달이면 또 선물 만기인데, 지금 현재 선물 매도가 거의 포화 상태, 뭐 이런 건 사실 포화 상태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냥 경험상으로
예, 상당히 많은 양을 매도를 하고 있는 상태다. 6일 연속입니다. 6일 연속. 예, 이런 경우 잘 없었는데. 예, 그것 때문에 지금 시장이 또 그런 것 같고, 오늘 밤에 뭐 또 미국 물가를 봐야겠지만, 지금 그게 어떤 영향을 줄지, 그건 아직 모르는 거죠. 네. 오늘 밤 미국의 물가가 전망치대로 하락한다라고 했을 때 시장의 호재일까요? 일단 뭐 물가에 대한 전망은 8.1 그리고 뭐 또 다른 쪽에서 얘기한 거는 8.14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물가가 지금 이 연준 위원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는 물가가 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는데 이게 이제 실업률을 높일 거라는 거죠. 지금 그 볼 폴커 때 그때 막 금리를 10%씩 이렇게 올렸을 때 그때랑 비교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지금 금리를 도대체 얼마까지 올릴 거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자꾸 시장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0.75도 얘기를 하고 하니까. 근데 지금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연준이 올해 금리를 이렇게 올린다라고 얘기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연준들이 하는 얘기는 어느 정도 올리고 나면 빅스텝으로 몇 번 가고 나면은 일단 경제가 어느 정도 충격을 받는지 확인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에 약간 안도감을 느껴야 되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거를 느끼지 않고 있다. 예. 연준이 지금 입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을 끌어내리고 있거든요. 잘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믿어야 되는데 이걸 안 믿는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물가가 낮게 나온다고 해도 거기에 만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한 번 꺾였다고 해가지고 예, 거기에 만족하지는 않겠죠. 다만 지금 이제 뭐 저가 매수 이런 거 얘기를 아예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저가 매수. 다만 나스닥이 12,000선을 지킬 것이다. 아니면 뭐 S&P 500이 4,000은 지키겠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깨져 있잖아요. 예. 깨져 있는데 이제 회귀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부동산 신탁 지수가 어제 또 빠졌는데 너무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 코로나 이전 2020년 2월 달 그때가 434 정도였거든요. 근데 어제 지금 416으로 내려왔어요. 500을 넘어 있던 게 20%가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지금 현재. 네. 근데 이건 뭐 금리가 높으니까 이게 당연히 부동산이 제일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네. 떨어지는 거고. 일단 뭐 기대 인플레이션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2.65까지 내려오고 있다. 여기 더 내려간다 그러면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을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내려가면은 금리가 내려가겠죠. 예. 지금 3% 밑으로 내려왔는데 이제 침체 어떤 그런 거 나오고 물가 나오면 이게 더 떨어지겠죠. 예. 쭉쭉쭉쭉쭉 떨어지게 되면 채권 쪽 투자가 일단은 먼저 성공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채권 쪽 투자가 성공을 해서 스프레드가 벌어지고 어느 정도 이게 좀 올라가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주식을 사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악재가 소멸하든지 호재가 나오든지. 근데 지금은 악재가 포화 상태라고 보기 때문에 악재가 하나씩 줄어가는 것만으로도 시장은 반등을 할 수 있다. 추가적인 악재가 뭐냐? 0.75지 않습니까? 0.75. 예. 아니면 뭐 핵폭탄 쏜다든지 아니면 봉쇄가 더 늘어난다든지 그런 거는 또 추가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단계로서는 아직은 징후가 아니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어제 제가 추천 종목으로 하이브랑 디어유를 올렸는데 그게 미국에서 지금 이제 K-팝 ETF 그거 나온다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어제 설명서를 제출을 했어요. 네. 일단 K-팝이기 때문에 엔터 관련된 줄을 기본적으로 넣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드라마 제작 같은 그런 거 미디어 쪽 관련된 주식들을 넣는데 아마 지금 현재 뭐 그쪽은 오늘 디어유가 이제 그 보호에서 풀려가지고 좀 급락하더니 오늘 살짝 올라오는 모양이 나왔는데 뭐 그런 것들은 좀 괜찮아 보인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주식을 거의 한 400개 정도를 지금 제가 관심 종목으로 보고 있는 종목들을 오늘 매일 지금 현재 돌려보고 있어요. 지금 차트가 어느 정도 나아지고 있는지 상당히 심각합니다. 지금 현재 주식들이 예, 심각한데 거래소는 사실 볼 게 거의 없어요. 뭐 기아가 겨우 뭐 유지하고 있는 정도 수준이고 지금 현재 만약에 경제가 꺾인다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도 생필품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다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생필품만 봐야 되는데 오늘 우리나라 유통은 올랐어요. 실적이 좋게 나와가지고 신세계랑 현대백화점. 근데 조선이 지금 현재 수주량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마 다른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수주가 유지될 수 있다. 원자재 가격도 떨어질 거잖아요. 침체한다 그러면 이제 재료 써야 되니까 그런 회사들은 혜택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게
현대중공업 그리고 뭐 현대미포조선 이런 거 보고 있고 오늘 살짝 지금 양봉이 출현하면서 모양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려고 하는 게 LG화학 실적이 좋았죠. SK케미칼 그리고 현대글로비스 HMM 이런 것도 오르긴 했는데 하여튼 뭐 이쪽 해운 쪽이 좋아졌고 이쪽 그 서비스 쪽은 오늘 크래프톤이 많이 오르긴 했는데 일단 네이버가 저는 더 좋아 보입니다. 네이버가. 예. 네이버가 풀필먼트 한다고 뭐 지금 CJ 대한통운하고도 협력을 강화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그렇고 그리고 두산 퓨얼셀 수소 쪽으로 일단 법안이 통과됐으니까 오늘 갑자기 이렇게 확 치고 올라오는 그런 게 있었어요. 치고 올라오는 종목이 두산 퓨얼셀하고 SL 자동차 부품이잖아요. 그리고 코미코 반도체 장비 이게 오늘 9% 정도 올랐는데 제가 볼 때 오늘 모양 보니까 상당히 좋았어요. 네. 그리고 동진 세미캠 이런 거 그리고 ENF 테크놀로지 반도체 소재 쪽이 오늘 많이 올랐어요. 뭐 워닝 머티리얼즈 그리고 워닝 QNC 그리고 TCK 뭐 이런 것들 많이 올랐고 그리고 도화 엔지니어링이 어제 상한가였는데 이게 뭐 지금 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돼 가지고 그쪽에 진출해 있는 유일한 토목 회사 이래 가지고 올랐다고 하여튼 뭐 올랐고 에코마케팅은 아까 실적이 조금 뭐 나쁘지 않게 나왔는데 실적 나오자마자 바로 급락을 해버렸어요. 네. 그리고 한양 디지텍도 차트는 괜찮은 것 같고 흐름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양 ENG 그리고 오늘 실적이 좋게 나온 종목 중에서 TLB라고 있어요. PCB 업체들이 지금 최근에 실적이 심텍도 그렇고 실적이 너무 좋게 나오니까 많이 올랐잖아요. 예, 대덕전자나 코리아서킷이나 뭐 심텍이나 이수페타시스, MLB 쪽도 많이 올랐는데 이 TLB도 SSD PCB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게 실적이 좋게 나왔어요. 오늘 많이 올랐는데 이거는 다른 거에 비해서 싸 보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최근에 증권사 한 곳에서 추천을 했는데 예, 흐름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일단 뭐 지금 당장 주식을 사기에는 사실 용기가 필요한데 뭐 그렇게까지 용기를 가져서 주식을 매수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일단 시장이 반등을 하는 어떤 그런 확실한 징후가 보인다면 그때 천천히 매수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도 투자자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었길 바라겠습니다. 네, 너무 안 좋은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하루 종일 뭐 며칠째 계속 힘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좋은 소식이 좀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경진의 퀵 시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